네, 안녕하세요. 정서역자 프로그램 마인드게임의 다양한 활동들 다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고로 가능한 자기와 최악으로 가능한 자기 작성하기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최고로 가능한 자기와 최악으로 가능한 자기 작성하기 활동은 이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를 자극하기 위해서 상상을 자극하는 그런 활동으로 진행되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 학습 내용 3가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파생 효과를 상상한다는 것, 그리고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잠깐 다시 리뷰해 볼 거고요. 두 번째로 최고로 가능한 자기와 최악으로 가능한 자기, 우리가 어떻게 이 활동들을 잘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활동을 위한 주요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파생 효과를 상상한다는 것, 그리고 접근 동기와 이 회피 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작은 시작이지만 사실 그 시작이 주는 힘이 아주 강력합니다. 우리가 어느 한 시점에서는 딱 그 선택, 어떤 시작, 그 하나의 내용들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 선택이라는 것이 반복되고 지속되고 이어진다면 사실은 그것이 하나의 씨앗으로 작용되고 그 씨앗에서 싹이 나고 또 잎이 나고 그런 다음에 열매까지 맺어질 수 있는 아주 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이 주는 미래를 상상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동기를 굳건히 해주는 일이 되는데요. 생생한 미래를 이렇게 상상하게 되면 그 행동을 해야만 하는,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가 좀 더 굳건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선택이 계속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긍정적이게 변할 수 있을지, 그리고 부정적이게 변할 수도 있을지를 생생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시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작은 행동들이 하나하나 이어지고 연결됐을 때 나중에 어떤 결과들이 다가올 것인가, 그것들을 상상해 보면 지금 내가 하는 작은 행동의 의미보다 미래를 상상했을 때 의미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행동 하나에 아주 큰 의미와 어떤 행동을 해야 할 목적들이 분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를 자극하기 위한 상상을 자극하는 걸로써 이 최고로 가능한 자기와 최악으로 가능한 자기를 활동을 하는 것인데요. 먼저 이 2가지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해 보려고 해요. 접근 동기는 무엇인가 좋은 것에 접근하기 위한 이유의 동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던가 이랬을 때 그거는 접근 동기죠.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그 상황이나 환경에 접근하기 위해서라면 그거는 접근 동기가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어떠한 최고의 결과들이 다가올 것인가를 상상하는 최고로 가능한 자기라는 것은 바로 이 접근 동기를 자극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피 동기는요, 무엇인가 좋지 않은 것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한 이유의 동기예요. 예를 들어 내가 그 상황만큼 회피할 거야, 그 상황만큼 오지 않게 할 거야, 그 상황이 오는 건 난 싫어, 이런 것들이 이제 회피 동기를 자극하는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물을 회피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면 그거는 회피 동기인 거죠. 구체적인 예로는 이런 게 되겠죠. 나는 나중에 가난하게 사는 건 좀 싫어. 난 나중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건 싫어. 한다면 그것은 회피 동기를 자극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겠죠.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어떠한 최악의 결과들이, 회피하고 싶은 다가올 것인가를 상상하는 것은 이 최악으로 가능한 자기의 활동인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회피 동기를 자극하는 일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다시 리뷰하게 될 이 최고로 가능한 자기와 최악으로 가능한 자기 작성하기는 각각 이렇게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고로 가능한 자기 작성하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볼 건데요. 최고로 가능한 작성하기는 이런 문장으로 시작해요. 만약 내가 오늘부터 뭐뭐뭐뭐 한다면, 이런 문장으로 시작돼요. 오늘 내가 작은 행동을 뭘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자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이 최고로 가능한 자기든 최악으로 가능한 자기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파국적으로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파국적으로 상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로 가능한 자기 작성할 때는 상상은 자유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참여자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작성하게끔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실제로도 상상은 자유잖아요. 그쵸? 뭐 아직 다가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뭐든 상상해 볼 수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한번 파국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작성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 내가 오늘부터 아침 일찍 일어난다면, 아침 일찍 일어나는 행동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사소한 행동이죠. 하지만
그렇지만 나는 회사에 지각하지 않을 거고 회사에서도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고 근면성실하다는 평가를 받다 보면 일하는 능력도 좋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거고 내가 근면성실하니까 나를 보는 나의 자녀들 역시 공부든 일이든 근면성실하게 할 거고 그렇다 보니 좋은 기회를 많이 얻게 될 거고 따라서 온 가족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침 일찍 일어나니 몸도 건강해질 거고 나이가 들어도 아픈 곳이 없어서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몸이 건강하니 모든 면에서 항상 기분 좋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자, 이 작성의 예를 여러분이 보시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난다 라고 하는 행위가 사실 지금의 이 시점에서만 생각하면 그냥 뭐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뭐 좋으니까 일찍 일어나서 사실은 회사 지각하지도 않고 좀 아침 시간을 내가 잘 보낼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최고로 가능한 자기를 이렇게 파국적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 뒤에 있는 결과물들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게 그냥 오늘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일상이 조금 더 좋은 어떤 상태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내 가족 관계도 좋아지고요. 나중에 먼 미래에는 모든 것을 좀 건강하게도 살 수 있는 이러한 의미까지도 우리가 부여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난다면 무엇인가에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접근 동기를 자극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두 번째로 우리 최악으로 가능한 자기 작성하기도 좀 알아보려고 해요. 최악으로 가능한 자기 작성하기는 어떤 걸 자극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해피 동기를 자극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만약 내가 이 사이에는 어떤 게 들어간다면 가냐면 내가 어떤 안 좋은 행동들을 계속한다면 혹은 안 좋은 습관들을 지속한다면 어떤 일들을 계속해서 고치지 않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면 딱 좋은 내용들이에요. 예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약 내가 계속해서 술을 마신다면 나는 하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출근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 하는 일에 있어서 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고 그러다 보면 직장을 잃게 될 거고 술을 계속 마시니 건강까지 나빠질 것이고 간과 장이 안 좋아지고 병원 신세를 많이 지게도 되고 병원비도 많이 나갈 것이다. 건강이 나빠지니까 인생이 불행하다고 계속 느낄 거고 감정적으로도 불안정해지겠죠. 부정적이게 될 거고 온 가족이 나를 편하게 대하기 쉽지 않을 거고 가족 안에서도 외톨이가 될 거고 더 나이가 들어서 또 혼자 외로운 노년을 보내게 될 것이다. 와, 어떻게 보면 술 계속 조금씩 더 마신다는 게 이렇게까지 내 인생을 만들 거다라고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바꾸고 싶은 행동이 있거나 아니면 멈추고 싶은 행동이 있다면 이 행동이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떤 상황까지 만들 수 있을 것이냐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면 이 행동을 지속하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큰 의미, 어떤 최악의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작성하는 건 어떤 동기를 자극할 수 있을까요? 회피 동기를 자극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행동은 피해야겠다. 내가 그 결과물은 피해야 되니까 내가 그 행동도 지금 좀 줄여야겠다.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걸 우리가 자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로 가능한 자기, 최악으로 가능한 자기 작성의 예 보면서 우리가 작성하는 거 한번 연습해 봤는데요. 재밌으시죠? 그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최악으로 가능한 자기, 최고로 가능한 자기 작성하기는 우리가 동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방법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꼭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활동을 위한 주요 포인트를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파생 효과를 설명하면서 선택의 힘과 꾸준함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꾸준히 해나가는 게 결국엔 큰 파생 효과를 만들 수 있고 어떤 결과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걸 강조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최고로 가능한 자기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지금 현실이 부정적이면 긍정적인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은 자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최악으로 가능한 자기는 최대한 파국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파국적으로는 앞에 부정적으로, 부정적인 파국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한 행동이 진짜로 최악으로 이게 이어지면 어떤 결과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상상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주제는 실행하고 싶은 행동, 달성하고 싶은 목표, 사소한 습관까지, 고치고 싶은 습관까지 무엇이든지 참여자와 관련된 것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실제적으로 이걸 작성할 때 효과적일 수 있어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주제를 한다 그러면 나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게 효과적으로 내 동기를 자극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참여자와 관련된 것으로 설정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이 최고로 가능한 자기, 최악으로 가능한 자기는요, 접근 동기, 회피 동기를 자각하는 데 있어서요,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효과적인 개입의 방법입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